긁어내고 우측에 거. 자, 반갑습니다. 익산 천연얀목원입니다. 오늘은 금산의 조선밀봉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멸제리 관련해서도 좀 듣고요. 여러 가지 어떤 봉산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진짜, 완전 크게, 네. 이거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 간격이 넓으면 걔네들이 그거를 붙이려는 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이런 간격이 넓게 되면 요 이렇게 보이죠. 요 간격이 넓으면 얘네들이 밀랍을 붙이는 거예요. 좁아야만이 프로폴리스를 가서 붙여가지고 우위로 격자를 해서 우위로 자꾸 밀어 올려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털어올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리지널 프로폴리스죠. 밀랍은 안 묻히단 말이에요. 밀랍은 이쪽으로 묻히면 요것만 긁어내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것이 공간이 넓고 그러면 이걸 붙이는 게 상당한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랍을 때려 붙일 수밖에 없죠. 그거를 걔네들을 심리적인 것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넣는다? 하나짜리가 있고 요거는 내 분봉군에다 쓰려고 잘라놔. 잘라놓은 원래는 하나짜리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짜리. 이건 지금 가격이 어떻게? 5,000원. 5,000원. 그러면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수명이? 그렇죠. 뭐 10년 정도야 쓰지 않겠어요? 햇빛만 안 보면은? 그렇죠. 오래 쓰거든요. 햇빛을 놨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년에 이것이 이렇게 한 장이라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잘 나오는 해는 8장까지 나왔어요. 이야, 이게 8장? 그러면은 키로로 한 800g 정도 채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 그럼 이 정도면은 뭐 조합에서 한 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야, 일본 덜값 나오네. 일본 애들이 이거를 수입을 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경북하고 강원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채취해서 나를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하고 나하고 약속을 깨질 수밖에 없죠. 구할 수가 있어야지 뭐 주지. 이거를. 근데 일본 애들은 이거를 주종에다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콩가루처럼 아주 미세하게 갈아요. 그래가지고 우유나 요구르트 데다가 티스푼을 이렇게 조금씩 타서 드시더라고. 야를. 근데 이거 이제 흡수가 될까? 그뭐 걔네들이 더 아니까 그렇게 먹었죠. 저도 생각이 생기고 그렇죠. 뭐 걔네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이거. 때문에 이게 아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여러 장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뭐. 그렇죠. 아니면 냉동고에서 또 해서 털어서 또 털어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럴 수도 있고. 이야, 야만 재서도 그냥 괜찮죠. 벌 팔 것이 아니라 야를. 그렇죠. 이야. 그런데 이제 프로폴리스가 잘 들어오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최고 안 됐을 때는 석 장 정도밖에 채취 못한 해도 있고. 많은 하는 해는 8장까지도. 그러니까 보름만 있으면 갈아치워줘야 돼. 보름 만에. 여기다가 이제 이 위에다가 개미산 비가 올려놓으면은 더 잘. 당연하죠. 더 그렇죠. 벌어버네요. 그렇죠. 이놈으로도 또 한몫 잡았어. 이건 상당히. 채취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지금 이런 날씨 바깥에서 이거 둘둘만 다 떨어지고. 바로는? 다 떨어지죠. 왜냐면 얘네들은 딱가시니까 여름에는 말면 그냥 찌득찌득해서 하지만 겨울에 같은 경우는 그냥 말기만 해도 떨어져. 이 밀랍은 떼내고 밀랍은 이제 하이프트 같은 걸 긁어내고 그리고 요 위에 것만 딱 하는 거죠. 하여간 엄청 궁금한 거 있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진짜 프로폴리스하고 밀랍의 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분별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원개예요, 원개 이게. 네, 원기죠. 이게. 거의 뭐 90, 그리고 이제 10% 이상 된다. 요거를 좀 그래도 좀 더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밀랍은 온도의 습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밀랍은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녹아내려. 그냥 찐득찐득만 하지. 그리고 다시 그럼 밀랍은 빼내고 그 프로폴리스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방법은. 근데 그거를 장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요가 많으면 내가 장비도 만들겠는데 소요가 그러니까 장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싸야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질은 나중이고 우선 싸야 돼.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진행을 못하고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 그래도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좀 풀려는 있어요. 근데 나한테 가져오는 사람은 1kg도 안 돼. 다 본인들이 다 자기네 쓰고. 원래는 나한테 도로 주기로 하고 사업을 한 거죠. 내가 결제하고 내가 해서 일본으로 수출도 해주고 그러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거는 오도간데도 없고 오히려 날들은 있으면 더 내야 돼. 뭐 방법이 없는 거지. 15일 만에 한 번씩. 네. 15일 만에 한 번씩. 야, 우리가 그저 꿀 따러 그리고? 다닐 적에 프로스방 치면은 한 살 주기가 그렇죠. 거의 반꿀 딸 때 정도에 한 살 되는데. 그러니까 그 6월 달이나 9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장 이상 무조건 뺄 수가 있죠. 이야. 엄청난. 아니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일반 뭐 프로폴리스 하얀 거 있잖아요. 네. 그 마음 이 차이 그럼 어떤 아, 차이? 이게 뭐냐면 그 양반 전함을 잃어버렸는데 전북대학교 그 교수님이 이 색깔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고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녹색의 프로폴리스가 붙이는 율이 더 높은 걸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왔어요. 그 논문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수치도 다 빼놓긴 했지만 1년에 한 번 빼놓으면 사실 꿀 따는 그 분봉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 터질 못하잖아요. 일반 7월달에 분봉했을 때 이거는 그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이렇게 놨다가 한쪽은 안 붙였잖아요. 그럼 돌려놓으면 돼. 그렇게 해서도 해. 분봉문에도 쉬웁니다. 분봉구는 대부분 터지를 못할 정도로 부땡기니까 대부분 그걸 한 번을 더. 근데 어떤 거는 그게 더 잘 붙이던데. 그게요? 분봉문이.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다 보면 화분 하나 올리고 뭐 비늘 씌워지고 하니까 실제 올려놓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일반 천은 그 프로폴스 방은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옆으로 가기는 좀 돌리기밖에 못하거든요. 돌리기밖에 못해요. 네, 이제 그거 이제 근데 5장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질 않아요. 꿀 따라다닐 적에 편할란가 혹시? 꿀뜰 때는 좀 제거했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는 여기가 뭐냐면 그 떡밥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끼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가 이제 떡밥을 덮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떡밥이 그저 하고 나니까 그냥 또 여기 저 이를 하나 싫은지 여기에 우위에 올라서 뜯어가는 놈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하여간에 1년에 8장? 그냥 최고 많이 나왔을 때 8장까지. 최고 8장. 5장만 나와도. 아 그럼요. 8장은 내가 두장만 나오도 한 번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니 많이 걸리는 걸로. 두 장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랩프로도 두 장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제 프로폴리스를 그 많이 좋아하는 수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프로폴리스를 담글 때에는 금산 지역 거하고 저쪽에 그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그런 지방 거하고 바꿔서 좀 섞어서 해라. 왜냐면 수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성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저 그러죠. 홍진 냄새가 많이 나는데 화나무에서 많이 들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하여간에 이거를
써야 된다. 근데 저는 또 이것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이거를 좀 이게 숯불섭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아니, 숯불섭이라는 숯벌이 게 아니라 숯벌을 유도해가지고 찐득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 거죠. 원래 취지는 숯벌 소초가 있어요. 저도 숯벌 소초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한번 저 해가지고 버려야 되니까 이 저기 손실이 크다. 그래서 내가 이 소초를 개발해 놓은 거에 있기에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런 실험하던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요것만 여기만 숯불집을 치면 이제 매워지면 이것만 잘라내는 거지. 계속적으로. 가능성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전부 다 이거를 다 실험한 거예요. 이게 저희 실험을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죠. 그래서 숯불집을 이게 또 진드기를 유도를 해서 그렇죠. 이걸, 공개를 하면 공개를 하면 빼낸다. 그렇죠. 떼낸다. 떼내면 여기는 찐디기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 찐디기가 있는 것을 제거를 했으니까 다른 소비에다가 여기를 허물어 가지고 숯불을 생산할 일이 없죠. 여기에 개체수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소비는 여기에 숯불이 많이 있는데 진드기도 작고 숯불도 작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이게 빼내면 분봉력이 좀 더 잡히는가요? 혹시? 글쎄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어요. 분봉력은 벌 양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숯불을 다를 때 분봉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게 분봉력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확인을 안 했고. 잘 되고 있죠? 네. 이거 저기 저 아빠 차에 거기에 있는 걸 가져와. 이거 끊어져서. 이야. 숯불도 따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 한 통에 몇 개? 2장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책에서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숯벌이 보통 한 통당 1200에서 1300마리까지가 있다는 거 저기로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외국서 쪽에서. 그랬는데 요거가 지금 480마리 분이에요. 한 장이. 그게 습장 정도가 넣었을 때는 괜히 헛저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내가 권장을 한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그 플라스틱 소비잖아요. 예. 요거를 일반 소비로는 안 되나요? 일반 소비로는 상당히 어렵겠죠. 이걸 잘라내고자 하는데 또 철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계속 저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통당 2개를 2장 넣어서 정도를 권장하고 싶다. 권장해서 쓰게 되면은 숯불도 제거하고 진드기도 유도해갖고 그렇죠. 제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걸 잘라서 숯불을 잘라가지고 이 규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왜 저랬냐 꿀뼈에다 이거 3개를 잘라서 봉개 한 놈을 가지고 그 당금주에다 하면은 응봉주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면은 주세법이나 뭐 이런 데서 저쪽을 받을 수 있으니 꿀 같은 거 이렇게 사가셨을 때 이거를 한 명씩 서비스를 준다라면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버릴 일은 아니다. 버릴 일은 버릴 일은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술을 담아서 네. 먹자. 네. 요 3개 정도만 끊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소비 가격은 똑같고요. 어느 거야? 가격은 가격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소비 자체가 3,500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거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구멍이 돼 있어. 구멍이 났어 이렇게. 이거는 구멍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거하고 틀리네요. 이거하고. 아니 구멍이 난 거야 이것도 다. 그거 똑같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일반 다른 그 플라스틱 소비는 이게 막혔죠. 막혔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쫑쫑쫑쫑 지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멍을 뚫어놓은 것은
벌들도 이 충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가 전체적으로 풀할 때는 여기는 남남이 된 거예요, 쉽게 해서. 근데 이거는 공유가 되겠죠. 그리고 벌들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사계라는 겨울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밀랍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온도가 플라스틱 온도가 프로폴리스나 밀랍의 온도의 정점이 다르기 때문에 월동에도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어서 같이 공유. 온도를 공유한다. 그렇죠. 또 소초는 숨을 쉬어야 돼요. 벌집은 숨을 쉰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 병아리가 그 계란 속에서 있을 때 생명의 숨을 쉬고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살아있다가 온도와 기간의 흐름으로 해서 병아리가 탄생이 됐잖아요. 이 일벌들도 꿀벌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벌집은 숨을 쉬어야 된다.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혼합소초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주 누른 거야. 눌러진 상태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는 한게. 그런데 걔네들이 그 집을 질 때에는 유리창 같이 우리가 만들어줬지만 걔네들은 그거를 녹여서 미세한 창호지처럼 만듭니다. 잘 보세요. 소초를 집어넣어서 새 집을 딱 쳤을 때 이렇게 보시라고. 그런 미세한 창호지처럼 그걸 숨을 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걸 녹일 때는 녹일 때는 여름에 그냥 이거는 녹일 때는 그래요. 그 햇빛 잘 드는 데다가 고람석 아시잖아요. 고람석을 먼저 비닐을 깔으세요. 함석 골이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세우면 딱딱 맞아. 딱 세워서 그냥 1000장이 됐든 뭐 몇백 장이 됐든 해가지고 비닐 좀 막 툭 뒤집어 씌워놓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쭉 빠져. 저는 저렇게 다 흘러내려 저렇게. 저런 식으로. 그죠? 그랬잖아. 그러면 한 보름이고 그냥 필요로 할 때 그냥 이거 떼어내고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소득도 됐을 거 아니야. 태양열에 의해서. 그냥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꽤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사망시까지 써도 문제는 없다. 여기 하나가 3,500원. 500원. 3,500원. 이거 막힌 거나 저거 한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분봉군 같은 데도 넣으면은 이거는 스포를 안 져요. 그냥 일벌로죠, 일벌로. 2, 3매 됐을 때. 야만 잘 활용해도 진드기 약 안에서 쓰겠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거를 주기적으로 잘 하기만 해서 이것만 떼어내 뿌려준다 하더라도 왜 찐디기가 여기로 더 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진 것은 꿀벌들의 천연 소재예요. 말 그대로 천연 소재. 순수 밀랍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혼합소초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찐디기 입장에 여기가 별장인데 별장. 최고의 별장인데 우리 양모농가들은 별장을 자꾸 따라내뜨잖아요. 숯벌을 싫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벌방으로 걔네들도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벌방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별장을 만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찐디기를 일일이 집합을 시켜서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제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찐디기는 100%는 차가 없으니까 개체수를 낮추는 개체수를 계속적으로 최대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개체수를 방법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